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광주, 전남, 그 다음에 전북 지역인재 전형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 하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다시 말하면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지역은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이니까 전남, 전북, 광주 지역 학생들만 이 영상이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남, 전북, 광주 지역 지역인재 전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전남, 전북, 광주뿐만 아니라 충남, 충북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또 대구, 경북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강원 지역도 설명을 드릴 거고, 부산, 경남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광주, 전남의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원서를 6개를 광주, 전남에서 모두 소진할 수가 없어요. 지역인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지역의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많으면 2개나 3개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어디에 원서를 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원서를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광주, 전남 지역의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결국 서울, 경기 지역의 이과대학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가 된다는 말이고, 또 충남, 충북 지역의 학생들도 결국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들을 어디에서 만나? 서울, 경기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 관한 이야기가 야, 광주, 전남, 전북 이야기니까 나는 서울, 경기니까 관계없고 나는 충남, 중북이니까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학생들이 합류가 되어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대의 학생들이 어디로 몰릴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학생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모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수능에 실제 지원한 학생들의 현황을 통해서 지역별로 실제 수능의 학생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지역의 지원자의 숫자가 10만 7,423명으로 21.3%고 경기가 14만 6천 명이고요. 인천이 2만 6천 명에서 34.5%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서 55%예요. 그러니까 인구만 서울, 경기, 인천으로 밀집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험생의 55.5%가 서울, 경기로 다 밀집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이요. 그만큼 인구의 집중 현상이 매우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은 전체 숫자가 46,357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의 숫자로 보면 46,357명은 충남, 충북, 대전 지역보다 인원이 약간 적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보다는 인원이 좀 더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남 지역에 13,46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 지역에 16,805명이고 광주 지역에는 16,089명 정도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인원이 대략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13,000명, 16,000명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것이 46,357명이고 전체 수능 지원자 중의 비율은 9.3%이긴 하지만 의대 전체 정원은 485명이기 때문에 충남, 충북 지역보다는 의대 정원이 100명 정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은 수험생의 숫자나 인구는 많지 않지만 실제 의대나 치대의 선발 인원이 비교적 많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꽤나 높은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율로 따지면 약 16.3%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북, 전남, 광주가 63.7%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낮은 지점은 강원 지역. 그리고 강원 지역보다 좀 높은 지역은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가 48.8%이기 때문에 높은데, 지난 시간에 이제
충남 충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역이 올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되어지면서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지역에 의대 정원 50명 이하의 민의과대학이 많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까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지점이에요. 그럼 바로 2025학년도에 첫 번째는 민의의과대학 40명, 50명의 증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또 지역 인재의 선발 비율이 48.8%에서 60이나 70%까지 높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충남, 충북 지역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전남, 전북 지역은 63.7%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불리한 점은 뭐냐면 대학의 숫자가 적어요. 대학의 숫자가. 자,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높다, 모집 인원이 많다, 이거는 장점이지만 대학 숫자가 적으면 죄송합니다. 대학의 숫자가 적으면 수시 원서 접수 횟수는 6회잖아요. 6회잖아요. 그러면 대학의 숫자가 적으면 그거 필연적으로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그 지역 내에서 원서를 2개나 3개 정도밖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고, 나머지 3개를 반드시 어디로 원서를 써야 돼? 서울, 경기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인재, 그럼 나하고 관심 없으니까,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지역 인재, 그러면 나는 전남, 전북은 아니고 나는 충남, 충북이니까 전남, 전북 지역 인재와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서울, 경기에 사니까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모든 지역 인재 전형의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반드시 서울, 경기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특히 전남, 전북은 대학의 숫자가 4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점이 결국은 전남, 전북 지역의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반드시 서울, 경기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이고, 바로 이 지역의 단점은 대학의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학의 숫자가 적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별 선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높죠. 125명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80%이고 수시에서 83명, 정시에서 17명을 선발합니다. 전북대학교는 수시에서 60명, 정시에서 29명을 선발하고 있고, 조선대학교는 수시에서 47명, 정시에서 28명을 선발해서 60%고, 원광대학교가 수시에서 45명을 선발해서 비율로는 가장 낮습니다. 48.4%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남,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특징 하나 꼽으면, 첫 번째는 대학의 숫자가 적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시에서도 지역인재 선발의 비율이 높고 선발하는 대학이 많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별 선발 인원, 특히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전형 방법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것 같아요. 모집 인원은 당연히 올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나중에 5월 달에 확정 발표되면 그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실제 의대 정원이 몇 명이 늘지는 잘 모르죠. 사실 뭐 선거가 끝나봐야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분명할 거고, 그리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인원도 꽤나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원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바로 뭐냐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전형 방법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남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기회균등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고, 정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없어요. 그렇죠? 조선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이 없고, 학생부 교과 기회균등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지역인재가 없죠. 학생부 교과에서 둘로 나눠져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가 호남, 지역인재가 전북으로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균등 전형에서 3명을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는 지역인재 전북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고요. 원광대는 특징이 다른 대학이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고 있는데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1에서 전북, 호남, 그 다음에 이렇게 호남권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정시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죠.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원광대학교 4개 대학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광주, 전남 지역의 단점이 바로 뭐냐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대부분 다 교과 중심 전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광주나 전남 지역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학생들,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 뭐 하면 돼? 학생부 내신 성적을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교 1등 해서 내신 성적을 1.0, 1.1,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확보한다면 의대를 갈 수 있다. 이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 원서 접수 6개잖아요. 수시 원서 접수가 6개인데 광주,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이 4개밖에 없어요.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원광대 이 4개밖에 없고 이 4개 의과대학을 모두 원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의대만 쓴다면 2개 정도밖에 원서를 못 써요. 2개밖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남는 원서 지원이 4개예요. 그럼 4개의 지원 중에서 혹시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은 한두 개 정도를 치대까지도 원서를 생각한다면 어차피 남는 원서 지원은 2개에서 4개 정도가 원서가 남아야 되고 이 남는 원서는 필연적으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서울, 경기, 인천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서울, 경기, 인천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학종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한데 광주, 전남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 대부분 다 교과 전형의 선발이고 내신 중심의 선발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신에만 집중하다 보니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돼요. 학생부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내신 성적이 1.0, 1.1을 맞고도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는 합격하지만 서울 경기권의 주요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비율이.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지역과의 좀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전남, 광주 이 지역은 지역인재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인 대학의 숫자가 적다는 점,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이라는 거, 원광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대학의 수준, 또 수능 최저의 높낮이, 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고려하게 되면 사실상 학종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 중심의 전형이니까 어찌 보면 4개의 대학 모두가 다 교과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면 내신의 1번 순위를 정할 거예요. 내신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종이 안 되고 학종이 안 되다 보니까 상위 대학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1.0, 1.1, 1.12, 1.13 이 정도의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1.2 정도도 괜찮아요. 이런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상위권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단지 학생의 노력이나 학부모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학교의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야 우리 학교에서 전남대 의대 몇 명 보냈어. 조선대 의대 몇 명 보냈어. 원광대 의대, 전북대 의대를 몇 명 보냈어. 이거를 최상의 목표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몇 명을 보냈거든. 우리 학교에서 한양대 의대를 몇 명을 보내고 중앙대 의대를 몇 명을 보내고 경희대 의대를 몇 명을 보내고 이거를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서울의 최상위권의 의과대학을 학종이용으로 보내기 위해서 학교 활동이나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죠.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 내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조선대나 전남대를 가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은 데다가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더 늘어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더 높아져. 그러면 당연히
지역인재 전형 내에서 의과대학을 가기는 이전보다 수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조선대를 가고 전남대를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메이저 5 의과대학 세계 순위 250위 내에 병원을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대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 이런 얘기 하죠. 어차피 메이저 5 의대 아니면 의대는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사실 이제 의대 정원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의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사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수한 역량과 우수한 시설과 우수한 교육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장 최대의 약점은 바로 뭐냐면 광주 전남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중심의 또는 학생부 교과의 반영비율이 높은 중심의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나 학생들이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이 점이 약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에서 80명, 조선대학교가 44명, 전북대학교가 57명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광대학교만 유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실제 입시 결과를 보면 학생부 교과와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전형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들마다 어떤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전남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78명을 삼는데, 자, 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읽어볼게요. 자,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자격 기준을 보면 광주, 전남, 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여기에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은 모든 지역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원서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재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수생들 중에서는 내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2025학년도가 매우 좋은 기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늘어나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고,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는 졸업했긴 했지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진다면 최대의 수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충남,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도 지원 자격을 갖게 되어진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100%, 조선대학교는 교과 90에 출결 10%,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도 교과 100%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교과 100% 전형이라고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과학을 반영을 하죠. 자, 조선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반영하고, 전북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한국사를 반영하고, 학기도 다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 반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하는 방법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최저가 달라요. 수능 최저가 어떻게 다르냐면 조선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가 두 개가 하나로 묶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을 반영해요. 전남대학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합이 5면 의대 수능 최저 중에서 하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낮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낮으면 뭐가 높아져? 당연히 내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내신이 높아져. 이게 바로 이제 전남,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고,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남, 전북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쓸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매우 좁아져요. 첫 번째는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고, 전남대학교는 2개 과목 평균이고요. 조선대학교는 과탐을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북대학교가 4개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가 가장 높죠.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합이 6에 2과목 평균의 절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 좀 되는 학생들, 나 내신 성적이 1.1이다, 1.2다, 내신 성적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로 몰려? 그쵸? 결국은 조선대학교하고 전남대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내신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하면 결국은 유일한 선택지가 전북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내신이 낮을 거고, 내신이 낮으니까 내신이 안 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1단계 5배수에 의해 면접을 봅니다. 수능 최저가 낮아요. 36이니까 수능 최저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첫 번째는 전남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을 거고요. 전북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남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가 수능 최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원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낮은 지점에 해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전남대, 조선대 원서를 쓰면서 수능 최저에 따라서 또 내신 성적에 따라서 전북대와 원광대를 선택적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4개가 나오긴 어렵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4개 학교 중에서 2개만 쓰거나 아니면 하나만 쓰거나 아니면 3개만 쓰거나 이런 선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대학별로 내신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남대학교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50% 성적이 1.08, 그 다음에 70% 성적이 1.10이에요. 67명이나 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1.10이 나온다? 이게 정말 의아하죠. 왜? 모집 인원은 저렇게 많으니까 실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신 성적이 하락하지 않아. 내신 성적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의 수능 최저가 낮아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에 두 과목 평균이거나 하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요. 두 번째는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검증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예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2024년도에 입시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2024년도에 전남대학교의 의예과에 원서를 쓴 학생이 전년도 입결이 1.10인데 1.3이나 1.4가 원서를 썼겠습니까? 안 썼겠죠. 대부분 학생들이 1.0, 1.1, 또 1.1에서 좀 벌어져봤자 1.2 정도 범위 내에서 대부분 다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전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므로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미충족이 있다 하더라도 성적이 하락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이 범위가 넓어요. 생각보다 넓고,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고등학교들이 많고 고등학교들 중에서 소수 그룹 학교들이 많아요. 한 학년의 인원이 한 학년이 반이 5개 반, 또 한 학년이 150명 이하의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내신 성적이 1.0이나 1.08, 09 이런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내신 성적만으로 나는 최고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내신 성적이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의 지역인재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워요.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 내신 성적이 하락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수능 최저가 올라가야 돼요. 수능 최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에 두 과목, 과탐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3호가 아니라 3, 4가 된다면, 3, 4가 아니라 3, 3이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내신은 큰 폭으로 하락할 거예요. 하지만 3호 정도의 내신 성적을 수능 최저로 유지하고 있다면 실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하락으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그 지역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선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와 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대 의대와 전남대 의대 중에서 어디가 더 높아? 그럼 당연히 전남대학교 의대가 더 높아요. 하지만 두 개 대학의 수능 최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전남대학교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두 과목 평균인 거고, 조선대학교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을 하나 반영하는 정도의 차이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거의 동일한 상태가 되어지면 결국 대학의 레벨이 낮아지는 거고, 대학의 레벨이 낮아지니까 내신 성적이 1.10, 1.2의 내신 성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꽤나 높거든요. 설령 수능 최저가 3, 5라는 수능 최저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꽤나 높다. 낮다가 아니라 꽤나 높다. 생각보다. 왜 이렇게 높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광주, 전남 지역의 소그룹 학교들,
한 학년이 5개 반, 150명 이하의 학교들이 꽤나 많다. 일반 학교들. 사실 말하면 내신의 강점이 될 만한 학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은 많지만 대학의 숫자가 적어요. 대학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결국은 수시원서 6개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내신 성적이 유지가 되어지는 이유가 이 학생들이 어떻게 돼야 돼? 실제로 이 정도의 1.10이나 1.08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충원율이 발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충원율이.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 전년도의 충원율이 2023년도에 62.68%, 62.68%.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의 충원율이 107.1%라고 한다면 충원율이 매우 낮아요. 생각보다. 왜?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1.08이거나 1.10이야. 그럼 이건 정말 우수한 성적이고 1.08이나 1.11이 되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도 붙을 수 있는 내신 성적이고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도 붙을 수 있는 성적이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같은 학교들 다 붙을 수 있는 내신 성적이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도 붙을 수 있는 정도의 내신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상위권 학교에 붙지 못하고 상위권 학교에 붙지 못하다 보니까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 그대로 눌러앉고 그대로 눌러앉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하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고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신에만 집착을 하게 돼요. 내신에만 집착하고 학생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상위권 의과대학에 합격을 못해요. 합격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지역의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의 합격생들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한 고등학교에서 4명이나 3명 합격한 학교들도 있고 또 수시에서 2명 정도까지 합격한 학교들이 있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서울대 의대를 2명 이상 보내는 학교가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심지어 상상고도 올해는 1명밖에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광주 전남 지역의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면 이걸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 뭘 잘 받아들여야 되냐면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2025학년도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바로 이 지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하셔서 잘 들으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북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1.44나 1.51 정도 되니까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의대를 가고 싶은데 저는 내신 성적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원서를 써? 무조건 전북대야. 무조건. 그렇죠. 대신 문제는 무조건 전북대인데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대가 대부분 다 1.3이나 1.4 초반에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 50% 성적을 보면 1.1, 1.19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면접이 들어가는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70% 성적이 1.33 정도 내신 성적이 나오니까 전남 지역에 비해서 전북 지역이 교과 성적이 70% 성적이 뒤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평균 성적과 70%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벌어지는데 뭐 그 이유는 전북 지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사고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50% 성적과 70% 성적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쟁률을 토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을 보시면 자,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그 다음에 전북대 중에서도 지역인재 전북 지역, 그 다음에 전북 호남 지역, 원광대 중에서 지역인재 전북, 원광대 중에서 지역인재 광주 전남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점은 전북 호남이네요. 호남 지역.
여기가 경쟁률이 제일 높죠.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이 되어지지만 호남 지역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원서를 쓰는데 이렇게 전북대학교에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1.10, 1.22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1.2를 벗어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 유일한 선택지는 어디밖에 안 되냐면 결국 전남대학교,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든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의 의대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그러면 원서를 쓸 수 있는 데가 전남대, 조선대 2개밖에 없어요. 여기 2개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거라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에 원서를 쓸 것 같냐면 원광대에 원서를 쓰겠죠. 원광대학교 전남에다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 원서를 쓰면 여기까지 원서를 쓰면 3개의 원서 지원이 나오겠죠. 3개의 원서 쓰고 나면 나머지 3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결국은 서울, 경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서울, 경기로 이동하면 붙기가 어려워. 왜 붙기가 어려워? 내신이 안 돼서 못 붙는 게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부모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의 의대 진학률 또 메이저 의과대학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신 중심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중요성, 학교 활동의 중요성을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 선생님이나 학교 당국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목표 대학을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전남대 의대 몇 명을 보냈어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고려대학교 의대를 몇 명을 보냈어,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나 서울대 의대를 몇 명을 보냈어가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기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다. 이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이런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이게 전북대학교 호남이 18.21로 경쟁률이 가장 높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과목 등급 합이 6에 2과목 평균 절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높고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어떻습니까? 낮다는 점. 1.55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결국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의 장점은 첫 번째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수시만을 고려할 때도 정시 빼고 수시만을 고려할 때도 이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1%에 해당되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의대의 선발 인원도 325명 수시에서 그 다음에 충남 충북이 242명이기 때문에 충남 충북 지역보다 훨씬 더 의대 선발 인원이 많죠. 그리고 충남 충북 지역은 치의학과가 아예 없는데 전망 전북 지역은 의학과뿐만 아니라 치의학과의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전남 전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점은 대학의 횟수, 숫자가 4개 대학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4개 대학밖에 되지 않고 수시원서는 6개를 써야 되고 수시원서 6개를 써야 되는데 4개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고 전형의 방법이 다르고 입결이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 의대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2개나 3개 정도밖에 원서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4개나 3개 정도의 원서 지원이 남아요. 근데 남는 학생들이 어디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냐면 서울, 경기 지역으로 도전을 해서 붙어야 돼요. 일로 빠져나가줘야 여기에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일이 못 빠져요. 못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전남, 전북 지역은 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 내신 중심의 전형의 의과대학인데 서울, 경기는 대부분 다 학종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나 조선대에 맞춰서 내신 관리에 초점을 두고 수능 공부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 못 빠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전남, 전북 지역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교과 중심의 학생부 관리,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충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하락하지 못하는 이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전남, 전북, 그 다음에 광주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강원이나 그 다음에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이나 대구, 경북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리뷰에서는 제8기 연간 컨설팅 회원 모집을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막 되신 분들, 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신 분들은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까지도 종합적으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메이저, 서울, 경기 주요 의과대학에 대한 목표는 더욱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에 전화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